토트넘에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웃고 있는 걸 다들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라 컵 대회를 빠르게 포기하고 리그 일정에 집중하려는 전략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웃음의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비록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날 경기장에 직접 온 손흥민 선수 덕분이었죠.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리그컵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8강에 진출했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경기를 즐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많은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하기 어려운 홀란드의 행동이 손흥민과 큰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선수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컵 경기에서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날 득점을 올린 선수들이 하나같이 손흥민을 언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손흥민의 껌딱지로 불리는 파페 사르는 경기 후 그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맨시티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특히 우리 팀의 에이스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한 상황에서 그가 평소에 가르쳐준 것들을 되새기며 경기에 임했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패싱력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맨시티처럼 강한 압박을 하는 팀을 상대로도 정확한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건 손흥민 선수의 조언 덕분이었죠. 비록 그가 부상으로 나설 수는 없었지만 경기 전날 맨시티 수비를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또 점유율이 높은 팀을 상대로 패싱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의 가르침을 적용하기 위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거듭했고 평소와 달리 이날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었던 슈팅도 그의 노하우를 참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 같은 팀을 상대로는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중요하다고 조언해 주었고 결국 그 말대로 득점을 기록하자 그라운드 밖에서 저보다 더 기뻐해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난 건 제겐 큰 행운이며 그의 가르침 덕에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깊이 감사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존재는 경기장 안팎에서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출 위기에 있던 베르너 역시 이날 득점에 성공하며 손흥민이 없었다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토트넘으로 합류한 이후 베르너는 득점 기회를 자주 놓치며 많은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손흥민은 공개적으로 그를 지지하며 팀에 남길 원한다는 말을 해주었고 베르너는 그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기 전부터 저 또한 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팬들과 미디어의 다수는 제가 방출되어야 한다는 질타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손흥민은 항상 저를 공개적으로 응원해 주었고 이번 경기에서 본인이 부상으로 나설 수 없지만 제가 충분히 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슈팅 기술을 완벽히 익히긴 어려웠지만 슈팅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어떻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가 저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에 손흥민에 대한 고마움과 제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베르너와 파페 사르는 이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맨시티의 홀란드가 토트넘에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가 토트넘에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제가 끝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리그컵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측은 잘못된 미디어의 평가일 뿐이며 우리 팀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케빈 더브라위너를 비롯한 부상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토트넘에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치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손흥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운영진에게 들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최고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제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은 그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라운드에 손흥민이 나설 수는 없었지만 경기장 밖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에게 지시하고 있었고 그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벤치에서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승리를 향한 그의 모습과 이런 모습이 팀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을 볼 때면 손흥민이 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저도 함께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웃음이 났습니다. 홀란드의 이러한 인터뷰가 공개되자 현지 매체에서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형 축구에 중점을 두면서도 왜 이렇게 평범한 공격수들을 영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브레넌 존슨, 도미닉 솔랑케, 윌송 오도베르, 티모 베르너, 히샬리송, 데안 쿨루셉스키를 두고 수십 년 동안 본 공격수 중에서 가장 영감을 주지 못하는 무리들이라고 혹평하며 오직 손흥민만이 톱 클래스라고 매체는 주장했는데요. 또한 이러한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게 된다면 맨시티는 최고의 무기를 장착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트넘과 손흥민의 작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가오는 1월이 손흥민을 판매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의 현지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르너와 파페사르는 손흥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르너가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 그에게 부여했던 기대감과는 달리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최대한 빨리 베르너와의 인연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손흥민이 베르너에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낸 것이 그가 토트넘에 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이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득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파페사르가 잘 따르는 이유도 명확해 보입니다. 그는 최고의 리더이자 캡틴으로서 팀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모습은 팀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엘링 홀란드가 토트넘에게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치에서 웃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어. 홀란드는 벤치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영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렇게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는 손흥민과 자신이 같은 팀에서 뛸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지. 그러니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 사실이야. 손흥민의 긍정적인 모습이 팀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과 홀란드가 함께 뛰는 모습이 기대가 돼.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